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쉽게 설명해 드리는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오늘 주식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은 텔콘 RF제약, 영진약품 메디콕스 초록뱀, 포스코 ICT에 대한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지수가 0.6포인트 정도 해서 간신히 플러스를 지켜냈지만 뭔가 아침 시작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승했지만 상승한 것 같지 않은 하루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코스닥도 오늘 0.7, 이걸 강보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지만, 그것은 출발할 때 전일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큰 폭으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초가의 매수세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불과 한 30분도 안 돼서 지수가 한 50포인트까지 빠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여전히 거래소에서 개인들은 어렵게 매수로 버텨내고는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 장은 뭔가 크게 하락할 잠재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장입니다. 물론 오늘 또 지금 시가에 19포인트 플러스 상승 출발했다가 10시 15분 정도였죠.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배경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장중에 6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일부 기관 매물들 영향으로 장이 아주 급격하게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종가가 이렇게 플러스를 유지했나도 의심이 될 정도로 약한 장세였고요. 최근에 장세가 제가 지난주에 그 약세장에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약세장의 투자 기법들도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약세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 잘 나가고 있던 시장이 하락하는 배경에는 먼저도 설명드렸듯이 언제까지 개인들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죠. 특히나 최근에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일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일 핵심적으로 지금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니콜라 사태, 그러니까 수소차의 기업이었던 니콜라가 기술이 없는 사기성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그 막대하게 니콜라와 손잡고 미국의 수소차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한화그룹이 대대적으로 지금 난관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나의 또 하락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의미에서 지금 시장은 거래소의 대형주가 답이 아니고 하여튼 중소형주
코스닥이 됐든 거래소가 됐든 최근에 업종에 맞는 바이오라든가 태양광, 수소차 뭐 이런 종목들을 최근 패션에 맞는 업종들의 중소형주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소형주 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혼자만 중소형주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형주가 지수를 받쳐주고 투자 분위기를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정통 주식 채널은 전체적인 시황의 맥락보다도 개별 종목의 그 거래량에 따른 주식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오늘 또 전체 시장의 그 대형주들에 대한 분석은 이미 많이 다른 분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소형주에서 오늘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몇 개 종목 얘기하고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최근에 KPM 테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휴머니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큰 폭으로 상승돼 있다가 오늘 그 하루 과열로 인한 주가 정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 KPM 테크가 거래 정지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릴 매수세들이 지금 텔콘 RF 제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텔콘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 투자자들의 기가 막힌 예상이라고 생각이 되죠. 물론 상한가까지 끌어올릴 줄은 몰랐는데 이게 종가에 조금 하락할 줄 알았는데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배경이 뭐냐 하면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된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주가가 비교적 미국에서 나스닥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난 금요일부터 견조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10불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내일도 뭐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많이 안 떨어지고 오늘 KPM 테크가 하루 쉬었으니까 내일은 또 KPM 테크가 장을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이 서둘러서 사는 사람들이 KPM 테크 주가도 싸고 이거 텔코는 KPM 테크의 영향으로 오늘 종가의 상한가를 따라 사더라도 수수료 이상 수익은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될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내일 잘 보시고 텔콘을 오늘 따라 붙으신 분들은 그런 전략대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한 3%나 5% 이내에서 잡고 빨리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일 또 아침에 뭐 휴머니젠이 $10 이상에서 강보합으로 끝난다든가 하면 또 많은 기대감들이 작용해서 주가를 또 크게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는 누차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어제 지난번에 신풍제약의 대자비 효과라고 그랬죠. 신풍제약이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주가 끌어올리면서 뭔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했다가 신풍제약에서 자사주를 대량으로 한 2천억 이상 처분한다는 그 약세로 인해서 대타로 진원 생명과학이라는 주식이 또 오늘 무려 46,000원까지 9%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종가가 9% 정도, 9%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왠지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아마 기술적인 매매에 치중해서 종가에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 또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약하면 매수했다가 강할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인데
제가 오늘 진원생명을 놓은 거는 내일 진원생명을 한번 관심 있게 보라. 뭐 이거는 신풍제약하고 대비해서 진원생명도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또 진원생명이나 신풍제약하고 유사한 종목으로 제일 거론하는 종목이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영진약품도 덱사메타손이라든가 이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충분히 오늘 저는 그렇게 하는 그런 흐름을 10% 이상 9,400원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게 차트상으로 볼 때도 영진약품이 좀 많이 하락돼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게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주가의 상승 국면과 그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조정, 완만한 조정. 현재의 이 조정폭으로 볼 땐 조정이 충분한 이런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이제 신풍제약도 믿을 만한 게 안 되고 진원생명과학도 믿을 만한 종목이 아니고 물론 영진약품이라고 해서 믿을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왠지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이고 그 다음에 제일 장점이라고 하면 아직 절대 가격이 10,000원 미만으로 싸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많이 거래될 땐 1억 주까지 거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조정기에 1,000만 주 미만 되다가 오늘 물론 그 약세장이었긴 하지만 1,500만 주 정도 비교적 양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끝났다고 하는 점에서 내일 장중에 단기 매매로 수익을 올리기에는 적합한 종목 아닌가.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내일 관심 종목으로 잘 보시고 매매에 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YG 플러스라고 하는 종목과 초록뱀이라고 하는 종목을 동시에 놨는데요. 초록뱀도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이게 아직 10월 달까지 BTS, 빅히트의 상장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오늘 장중에 지수가 한 4, 50포인트 빠지니까 이게 약 4% 2,700원 정도 하락을 해서 일시적으로 추세를 이탈하는 국면들이 나와가지고 이 종목도 위험하게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또 금방 또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비교적 거래량도 여전히 실려 있고 주가의 조정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또 여전히 제일 메리트는 주가가 3,000원 이하로 매매하기 제일 적당하다는 거. 그거에 비해서 YG 플러스는 오늘 한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제가 왜 YG 플러스 같은 거를 넣냐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오늘같이 다른 종목들 다 하락할 때 또 이거 올라가니까 따라 붙겠다 하게 되면 10%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자칫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시세에 물릴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초록뱀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 YG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는 모습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특징적으로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어서 한 마이너스 2%, 3% 정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매수에 대응을 하면 단기 매매를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코로나하고 관련된 뭐 임상 3상에서 계속 거론되는 종목들이 있죠. 메디콕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오늘 시간에서는 조금 약하게 보이는데 역시 전환사채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회사가 코로나 임상 그거의 재료가 있고 절대 주가가 싸다는 거 3,000원 미만의 절대 가격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조정을 보이는 듯 하면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비싸고 많이 급등한 그런 종목에서 놀기보다는 이런 종목들도 내일 약하면 오늘하고 지난주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연속 이틀 상승 시도가 약간 무산된 그런 측면인데 오늘 비록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상승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달아놓고 종가가 전일 그 종가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요 근방까지 진입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요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여하튼 지금 장이 대형주가 안 되는 장이니까요. 뭐 이런 중소형주를 찾아가지고 최대한으로 발빠르게 조금씩 수익. 전에처럼 뭐 종목을 사가지고 상한가를 뭐 몇 번씩 가고 이런 기대는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장중에 2%, 3% 요런 수익을 보고 단기 트레이더들이 대응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았다가는 장중에 물리고 결국은 손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런 약세장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절대로 다 투입하지 말고 한 50% 정도 일부 자금은 남겨놓고 내일을 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아침에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포스코 ICT라고 하는 종목도 비록 단기적인 고점이긴 하지만 조정폭이라든가 상승으로 향하는 그런 추세가 거래량도 완만하게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해서 포스코 ICT도 역시 관심 종목으로 넣어드렸고요. 또 제이시언이라고 하는 종목도 최근 주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쪽에 수혜가 있는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양봉으로 계속해서 장중에 고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보합권 때 매수를 하면 장중에 한번 꼭 시세를 내준다. 그때를 이용해서 잘 매도하기에는 적합하고요. 비록 이 가격대가 그렇게 고점도 아니고 이미 고점에서 상당폭 조정을 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종목이다. 또 회사 뭐 기업 내용도 비교적 좋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재택근무라든가 온라인 이런 수업들이 늘어나면서 회사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종목이지만 KEC라는 종목 오늘 무려 장중에 1,600원까지 끌어올렸다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8%까지 1,420원인데 뭐 그렇게 뭐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 가격에다 놓고 주식을 파는지 그것도 참 신기한 대목입니다. 오늘 뭐 1,400원 이 트레이더들의 계획은 1,400원대 매수해서 1,550원, 1,600원에 근접하면 매도하고 이런 모습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1,500원, 1,600원의 양호한 그 거래량이 형성돼 있고 이미 전에 제가 KPM 테크하고 상승 초기하고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뭐 1,400원, 1,500원대에서는 매수해서 조금 보유하고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데가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 하는 거를 관찰해 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KEC도 설명을 드렸고요. 뭐 여타 또 뭐 눈에 띄는 종목은 써니전자라고 하는 종목도 최근 그 야권의 대선 후보 관련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 종목도 거래량도 오늘 괜찮고 주가도 좀 상승을 시도하는 그러니까 보합권대 매수해서 장중 약간의 고점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은 좋을 것 같고요. 대개 이런 종목들이 정치권의 어떤 뉴스하고 연관이 되면 장중에 큰 폭으로 올라가니까 그 타이밍을 잘 노려서 매매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도 제가 수소차 니콜라 사태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은 니콜라하고 상관없이 수소차 산업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 아닙니까? 현대차는
꼭 니콜라하고 손잡고 했었으면은 하지만 그 기술력이라든가 차를 직접적으로 수소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차가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수소차 산업은 그렇게 무너질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 때 제가 개별 종목으로 차트를 보니까 수소차 뭐 이 풍력 이런 것만큼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현재 매수권의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별다른 다른 종목들이 특별히 보이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까 전에 조금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관심 갖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바닥권에 사서 중기의 시세를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수소차를 하락할 때마다 수소차 관련주를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고점에서 무려 한 40% 가까운 조정이거든요. 아무리 나쁜 장에서도 고점에서 30, 40% 정도면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하튼 지금 장세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또 많이 하락한 우량주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런 초점에서 종목 발굴에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